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옛말에 안불장식 병시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몸을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걸렸을 때 뉘우치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뭐 일이 바빠서 또 뭐가 또 다급해서 이렇게 건강이 뒷전이셨다가 병이 걸려서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덜 후회하게 하시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호경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비타민 김호경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이 말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면서 건강해져 봐요. 오늘 정말 비타민 같네요. 그래요? 예, 아주 상큼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건강 정보 설명해 주실 선생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균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민균입니다. 두 분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두 분은 이렇게 몸에 조금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이거 빨리 병원 가서 좀 살펴봐야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뭔가 좀 쉬면 낫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어때요? 네, 저는 대부분은 쉬는 편이긴 한데 뭐 당장 생활이나 일에 지장이 있으면은 바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겁쟁이라서요. 겁쟁이.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바로 저는 병원에 뛰어가는 그래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은 게 저희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통증이 계속 있는데 참으시는 분들 제발 참지 마시고요.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좀 정확한 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는 임플란트입니다.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아 중에 선호도도 가장 높고 또 만족도도 가장 높은 게 또 임플란트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전에 한번 저희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서 다뤘던 주제잖아요. 바로 5회 때. 맞아요. 네. 저는 방송으로 본방사수로 챙겨본 기억이 납니다. 역시 이런 자세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가 5회 때 주제가 또 임플란트여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오늘은 또 좀 더 다른 이야기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예.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자리를 대신해서 인공적인 치아를 이제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예전보다는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요즘 광고 많이 보여요. 맞아요. 길 돌아다니다가도 플래카드도 있고 인터넷 뭐 검색하다가도 병원 광고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긴 임플란트인데 무슨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게 있고요.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것도 저는 최근에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실 거죠? 예. 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내비게이션 보통 언제 사용하시나요? 우리 운전하고 예, 잘 그죠. 모르는 운전할 길 때, 할 들어갈 때. 때. 길 찾으러 갈 때 네. 사용하시죠. 네. 예, 그것처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가이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용어보다는 가이드 임플란트라는 말이 더 이제 적합합니다. 그래요? 그 가이드, 그러니까 뭔가 그 길을 알려주는 그 길잡이 같은 그렇죠.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수술용 가이드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임플란트 치료인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모형으로? 모형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치아가 두 개가 빠진 자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임플란트 이제 두 개가 식립되면 딱 좋은 자리인데요. 네. 요게 그 가이드입니다. 예. 구멍이 두 개 이렇게 뚫려 있죠. 네네. 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요. 입안에 이렇게 얹어놓고 이게 이제 환자의 입안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술할 때 이렇게 얹어놓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 네. 수술을 할 때 네, 수술을 그 할 때 가이드를 사용하는 얹어놓고요. 가이드 장치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치료 전에 미리 본을 떠서 임플란트 시험을 해보는 것이 가이드 임플란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이렇게 가이드를 얹어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가이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좋은 위치,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미리. 네. 미리 알려주고요. 네. 또 임플란트 위치만큼 중요한 게 어떤 각도로 들어가냐인데요. 이런 각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세워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눕혀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 정보도 미리 다 세팅이 돼 있고요, 가이드에. 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이 깊이까지도 미리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가이드에.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바로 이렇게 식립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본을 떠야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예.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임플란트 2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좋을지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수술을 할 위치에 임플란트를 한번 맞춰보는 거고요. 정확히 어떤 각도, 어떤 깊이, 어떤 위치로 들어가면 좋을지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면 임플란트를 받으시는 분들이 각자 이제 상태나 상황이 다 다르실 텐데 어떤 분들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받으실까요? 익숙한 길이나 그냥 집 앞에 있는 마트 가실 때 내비게이션을 키시나요? 안 키죠? 안 키고 그냥 네. 가시죠. 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경우에는 굳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치아가 한두 개 없을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위치가 뻔히 이제 보이고요, 눈에. 각도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또 뼈가 아주 튼튼하신 분들, 뼈가 두껍고 튼튼하신 분들은 굳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 뼈가 너무 얇거나 약해가지고 정밀성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치료를 받은 이후의 관리이기도 합니다.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하고 난 이후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히 주의사항은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랑 동일하고요. 제가 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금연입니다. 금연이요? 금연. 네. 왜 그런가요, 특별히? 임플란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흡연인데요. 예, 수술하시는 거 많이 무섭고 겁나시잖아요. 근데 수술 끝났다고 해서 그냥 이제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술 부위에 이제 지혈이 되면서 피딱지가 생기죠. 네. 피딱지. 이제 피딱지를 의학 용어로는 혈병이라고 하는데요. 흡연을 하게 되면은 입안에 이제 음압이 걸리면서 혈병이 떨어져 나옵니다. 아. 예. 연기를 빨기 때문에 네. 입안에 음압이 생기게 되면서 아. 이 형성된 혈병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담배 연기 그 자체가 또 혈병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굉장히 해롭고요. 예를 들면 그냥 손에 이렇게 피딱지가 상처가 나서 피딱지가 생겼는데 네. 이 피딱지를 계속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마다 뜯고 또 다음날 뜯고 네, 하면 어떻게 네. 될까요? 더 이 심각해지겠죠. 아물지 않고 네. 덧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최소 한 달 정도의 금연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말고요. 조금 다른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들어가기에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은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똑딱이 같은 단추를 연결해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틀니를 말합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 틀니는 내비게이션 틀니보다는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담이 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적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되는가?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딱 보셔도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예, 보통 위에 같은 경우, 위턱 같은 경우 9개,
아래턱 같은 경우에 8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하고요. 임플란트 틀니는 위에 4개, 아래 2개의 임플란트만 심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고령이시거나 전신 질환이 좀 심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큰 수술이 좀 심리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틀니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은데 네. 왜 일반 틀니를 안 하고 이 임플란트 틀니를 하실까요? 틀니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뭘까요? 꼈다 잘 뺐다 하고 빠지는 거? 빠지고, 예. 그렇죠. 잘 네. 빠지고 헐겁고. 고정이 네. 잘 안 되고. 예, 네. 예, 환자분들도 이제 오시면은 가장 많이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십니다. 일반 틀니는 식사 도중에 이렇게 막 덜그럭거리면서 빠지기도 하고요. 좀 심하시면은 말씀을 하시다가도 아니면 크게 웃으시다가도 빠지시기도 하고. 그 정도 예. 고정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잇몸에 얹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고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씹는 힘도 약합니다. 특히 한국 음식 중에서는 이제 단단하고 질긴 음식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깍두기 같은 거, 예. 아니면 나물 같은 거. 음. 이제 일반 틀니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이제 불평하시는 게, 틀니로는 깍두기를 못 먹는다고. 네. 네, 깍두기를 못 드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깍두기가 만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고, 씹는데 이제 큰 힘이 필요해요. 네. 또 이제 또 불편하신 게, 씹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씹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씹다 보면은 틀니가 반대쪽은 들리고,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껐덕껐덕 하다가 그 밑으로 이제 음식물도 들어가고, 그럼 또 아프고 그러겠네요. 눌려서. 자, 아래쪽 틀니인데요. 혀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거나 말씀을 하실 때 이 혀가 자꾸 이제 틀니를 움직이게 됩니다. 고정력이 약해지고요. 걸리겠죠? 예, 네. 그리고 이 혀 부분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틀니가 잡아주는 면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들썩들썩 거리게 되고요. 또 이제 위에 틀니를 보시면은 이렇게 입천장을 다 덮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천장을 다 덮고요. 그러다 보면은 혀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조금 침범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발음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런 걸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또 간혹 가다가 입천장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셔도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나오기 때문에, 임플란트로부터 고정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천장 부분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십니다. 입천장을 뚫어준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환자분들한테는. 네. 네. 자, 그럼 임플란트 틀니를 하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 혹시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좀 주의사항,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틀니 둘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점을 다 모아놨다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주의사항도 2배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임플란트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틀니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정기 체크. 정기 체크 잘 오시기. 그다음에 얼마 만에 한 번씩까요? 처음에 임플란트를 이제 심고 나서요. 심고 나서는 보통 일주일, 그다음에 한 달.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고 고정력이 나온다 싶으면 3달, 4달 이렇게. 네, 조금씩 길어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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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기간을 더 늘리지 않고 네. 뭐 3달에 한 번씩 계속 부른다거나 정기적으로. 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틀니 관리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잘 때 꼭 빼놓고 주무시기. 그냥 그건 끼고 왜 주무시는 그럴까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불편하시니까 대부분을 빼실 것 같긴 네. 한데 뭐 그냥 좀 게을러서나 이래서 예, 일단 하고 자면 어떻게 돼요? 네, 뺐다 꼈다 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전에 양치 안 하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관리를 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잇몸이 쉬지를 못해요. 잇몸이 계속 덮여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아,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뼈 이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임플란트 자체는 잇몸 뼈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뼈가 진짜 중요하다. 그 이야기겠죠? 예, 임플란트 기술이 아무리 발전이 돼도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뼈에 심는 거기 때문에 뼈가 없으면은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아를 빼고 남은 뼈의 상태에 따라서 뼈 이식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 해수욕장에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가 잘 자랄까요?
안 자라겠죠. 네. 그만큼 숨기지도 이제 잘 않겠죠. 예, 그만큼 이제 뼈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 코 옆쪽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이제 공기 주머니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이 유난히 좀 크신 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악동이 잇몸뼈 밑에까지도 이렇게 깊숙이 내려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때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하자면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여기 이제 코 눈 옆쪽으로? 아래, 코 옆쪽에 있는 이런 공간이 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악동이 크다 보면요, 잇몸뼈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남아 있는 뼈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상악동 부위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먼저 해서요, 두께 확보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더 오래 사용하십니다. 네. 그림처럼 앞뒤로 이렇게 뼈가 얇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앞부분이 아무래도 노출이 되겠죠, 바깥으로 임플란트한 부분이. 그 부분에 뼈를 얹어서요, 인공뼈를 얹어서 막아주는 거군요. 막아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잇몸병, 풍치기 같은 거에 의해서 뼈가 녹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뼈 이식 없이 들어가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겠죠, 바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뼈 이식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뼈가 잘 될 수 있도록 의료용 차폐막 같은 거를 하나 덮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뼈 이식을 할 때 아무래도 이식이라는 거는 좀 통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아무래도 뼈 이식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붓기와 통증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개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요새 기술이 또 많이 발달하면서 절개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이제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여기 상악동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상악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상악동. 코 옆에 예, 코 부위. 옆쪽으로 예. 네, 상악동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요 상악동 공간 때문에 아래 뼈가 얇아져서 상악동 쪽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방 접근법이라고 해서요, 여기 뼈를 넣을 때 이렇게 절개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쪽에 이만큼 절개를 하고 열고 뼈를 넣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조정 접근법이라고 해서요, 임플란트를 한 자리, 임플란트가 들어간 자리에서 뼈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그 구멍을 통해서 네. 뼈 이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절개를 덜 해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절개의 양이 아무래도 훨씬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네. 붓기도 덜하고 통증도 덜하겠죠. 저 근데 궁금한 거 생긴 게 이렇게 되게 힘들게 뼈를 심잖아요. 네. 네. 한 번 심은 뼈는 좀 영구적인가요? 어떤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이제 뼈의 볼륨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푹 꺼지거나 녹아내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좀 추가적인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워낙 임플란트 요즘 많이들 하셔서 궁금한 점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가 질문한 거 말고 또 추가로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김호경 아나운서가 좀 해결을 해주실까요? 네,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가장 최신에 나온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혹시 다른 임플란트에 비해서 더 일반적인 임플란트에 비해서 더 오래 유지가 될까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수술을 한 경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요. 좀 상황이 된다면은 최대한 가지런하고 이쁘게 심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지런하고 이쁘게 딱 정렬된 상태로 심게 되다 보면은 치아의 이제 저자각, 음식물을 먹을 때 받는 힘, 그런 힘들이 훨씬 더 잘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위에 머리 부분, 보철이 올라갔을 때에도 음식물이 훨씬 덜 끼게 됩니다. 네. 사후 관리도 훨씬 용이하고요. 저는 또 가끔 길 지나가다가 광고 보면 네. 원데이 임플란트라고도 있더라고요. 음. 이 원데이 임플란트는 원데이 그러니까 하루와 관련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뼈에 심고 나서요, 3, 4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길게는 더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잘 서로 예,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가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뼈랑 이제 붙는데 붙을 시간이 수 좀 있게. 필요하다고 볼 그죠. 수 있고요. 네, 네. 예, 이게 충분히 튼튼해지고 뼈랑 잘 붙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머리 부분을 완성을 시켜서요, 이제 음식물을 드실 수 있게 만드는데요. 네. 이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것은 뿌리를 심는 날
같이 머리 부분도 완성하는 치료입니다. 지금 얼핏 듣기에는 제가 가장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하루 왜냐하면 만에. 편리하고 맞아요. 빨리 끝나고 고통도 줄이고 좋은데 예. 근데 또 하나 걱정은 하루 만에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유지가 오래 갈까? 맞아요. 또 이런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들어갈 때 충분히 빡빡하게 단단하게 처음에 이제 들어가야만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굉장히 헐겁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무르신 분들이라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요. 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뼈의 상태가 튼튼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머리를 올려서 네.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미리 사전 방문을 하셔서요. 미리 검사를 하고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자, 궁금한 점 다 해소를 했을까요? 네. 혹시 궁금한 점 더 있으세요? 저는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궁금한 점들 잘 모아서 여쭤주신 김호경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자, Q&A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주제 임플란트였는데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저희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규 선생님께서 아직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치과 치료는 특히나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아파지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예전보단 덜 아프고 더 빠른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너무 늦지 않게 치과 방문하셔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효경 아나운서는 어떤 이야기 제일 오래 남아요? 저는 임플란트가 사실 안 해봐서 아직 종류가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냥 네. 이렇게 심는 종류인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부터 뭐 틀니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 듣고 나서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신 후에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임플란트였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혹은 잇몸이 너무 약해서 과연 임플란트가 가능할까 하셨던 그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저희의 건강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